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파월의 50bp 금리 인상 발언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채 금리가 다시 2.9%를 돌파했고 기술주들은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테슬라는 호실적에 힘입어 3%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항공주가 호실적에 힘입어 이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반도체주들이 급락하는 등 좀 극명하게 분위기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통신과 항공 섹터 정도를 제외하고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뉴욕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해와 홍콩 항생이 좀 크게 밀렸어요.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이후 처음으로 2만 선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 관련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경기 부양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아시아권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뉴욕장이 분명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수정 앵커 말씀 주신 대로 파월 50bp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꺾였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차까지 줄줄이 좀 영향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넘겨보시면 보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테슬라도 10% 가까운 급등 움직임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2%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2%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50bp 5월에 인상할 거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죠. 50bp 인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쟤네 50bp 올린대 이렇게 보던 것과 우리 50bp 올릴 거야 라고 듣는 것이 조금 달랐던 걸까요? 일단 시장은 명확하게 영향을 받아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섹터별로 종목별로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넘겨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가격 인상 그로 인한 성금의 실적이 괜찮았다와 함께 트위터 인수자금 부담 이슈가 계속 조금 영향을 주면서 상승폭을 줄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 국채금리 급등 영향 받아가면서 리비안, 루시드, 니오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넷플릭스 여파가 이어지네요. 팬데믹 시기에 지출이 늘어났던 섹터들이 리오프닝 영향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죠. 넷플릭스 3% 또 추가적으로 하락 나타났고요. 디즈니, 메타 같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를 두고 제2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엔비디아가 6% 이상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오늘 반도체주도 모두 내렸다라는 점도 우리 장에는 다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하네요. 자, 반면에 좋았던 쪽은 항공주입니다. 실적 괜찮아지고 있고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전반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수정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한 이슈가 또 있어서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시기, 시리아 때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마다 그 지정학적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 12개월 동안은 방위산업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 정도 미국의 주 방위산업 업체들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수치는 이들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일단 길게 보는 시각에 대한 의견이 하나 추가됐으니까요.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앞으로를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항공주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항공주 어제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나타냈죠, 미국에서. 근데 이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소식도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하는 것을 이제 폐지한다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공항과 항공기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화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미국의 공항의 모습인데요.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에서는
측에서는 이연 수요가 폭발하면서 항공 업종에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과 호텔의 예약 건수, 출장 여행 건수도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살살 불고 있는 건데요. 마스크 해제, 거기에다가 곧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미국의 여행 시장 규모도 올해에는 다시 1조 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먼저 여행 시장 규모는 1조 원, 1조 달러 이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TSA, 이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공항의 이용객 수가 2019년의 88%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주들이 더 오를 수 있는 점, 실적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이 티켓값에다가 전가를 한 건데요. 3월에 미국 국내 항공 탑승권의 요금은 2019년 3월 대비해서 약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같은 기간 동안 예약은 고작 12% 상승에 그쳤지만 항공 탑승권의 지출 규모가 28% 폭등하는 등 88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항공주들 아무래도 실적 자신감에 주가도 훨훨 날고 있는 상황인데요. 델타가 가장 먼저 실적을 냈습니다. 델타가 실적을 잘 냈고 UBS에서는 델타가 타사 대비해서 주가의 회복세가 높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사우스웨스트 항공만 4월 28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다 어제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델타가 가장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매출이 가장 높았고요. EPS, 이 적자 부분도 가장 적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메리칸 항공이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2분기에 대해서 가장 또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리마켓에서도 11%대로 급등하는 등 항공주의 상승세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항공주에 비해서 국내 항공주의 주가는 좀 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미국의 항공주들 델타 같은 경우 25% 넘게, 유나이티드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오를 동안에 국내 대한항공 6% 정도에 그쳤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2% 정도, 그나마 제주항공이 LCC 내에서는 1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더욱더 극명하게 그 차이가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까지에는 시차가 작용한다라는 건데요. 증권가 의견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1월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LC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회복하기에는 어렵다.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대안으로는 대한항공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도 극도적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하반기부터 이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항공주들 미국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전해졌고 그리고 2년 만에 우리 국내도 방역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네. 또 해외 하늘길도 정상화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훈풍을 좀 받아가면서 국내 항공주들의 주가도 좀 쉬어가고 있지만 재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나셔서 브리핑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네. 정말 좋은 내용 전달받았고요. 항공 섹터 같은 경우 최근에 LCC 업체들 일부에서 또 증자 이슈도 전달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뉴욕장이 좋은 흐름 나왔던 만큼 연결고리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볼게요. 어제 이 종목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삼성전기. 5% 가까운 상승 기록을 했어요. 삼성전기가 반가웠던 이유는 그동안 정말 무거웠던 여러 이슈 속에서도 안 갔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지점이 저희 투자뉴스 7에서 삼성전기 브리핑을 했던 시기입니다. FCBGA 이슈로 3번을 하며 삼성전기가 이쪽에 정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었고 MLCC도 최근에 언급을 좀 해봤던 바가 있었죠. 이유는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시점인데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모듈, MLCC, 기판 사업 다 괜찮다는데 왜 삼성전기만 주목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약간의 억울함을 토로했었던 거죠.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했었던 이 종목인데 그동안 삼성전기를 언급하며 전해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해보죠. 기판이 판을 흔든다라는 이야기를 3월 초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기판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드렸었고 그건 또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패키지 기판 업체들 이때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증권가 보고서도 추가를 했었던 바 있었죠. 그리고 각 기판 종류별로 주력하고 있는 업체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4월 8일 방송 내용인데요. FCBGA 쪽에서는 지금 상삼전기와 대덕전자가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었고 각 업체들 이스페타시스, MLB 기판도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부분과 함께 4월 18일에는 MLCC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MLCC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데 앞으로 더 쓸 일만 남았다는데 MLCC 가격 하락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걸까 걱정스럽긴 하나 MLCC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에 맹점을 찍었고 삼성전기와 사막콘덴서가 관련해서 좀 주목할 업체들이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MLCC 업체들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어제 삼성전기를 끌어올렸던 건 바로 이 리포트 덕분일 겁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 소식이겠죠. 애플 덕에 천상계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며 어제 DB금융에서 의견을 냈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전 가격 대비해서 무려 상향도가 68%가 남아있다라는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주목이 됐죠. 결국 애플 PC용 프로세서 M2에 탑재할 FCBGA를 삼성전기가 개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성전기의 지금 패키지 솔루션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FCBGA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인텔, AMD, 엔비디아, 애플 쪽으로 들어간다. 굵직한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는 것은 결국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되겠죠. 애플 이야기가 삼성전기를 일단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자, 요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이폰을 사고 애국하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들여다보면 아이폰의 부품 딴 업체들이 다 국내 업체입니다.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하이비전 시스템, BAT 자화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여기에 앞서 나온 이슈가 사실이고 명확한 것이라면 FCBGA 기판 역시나 삼성전기가 가져가게 된다. 결국 아이폰 관련주들, 국내 업체들 한 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가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판 쪽의 소식을 나누다 보니 또 하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대덕전자가 FCBGA 잘 나가 더 많이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 투자해서 이거 더 많이 생산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전달됐습니다. 2,700억 원 투자 소식이 전달이 됐죠. 시간 내에서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4.5% 정도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2,700억 원이면 자기 자본 대비 4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덕전자에 대한 최근의 리포트들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네요. 하이투자는 오늘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 나타났고요. DB금융에서는 얼마 전에 대덕전자의 끈을 놓지 말아라 라고 강력한 의견을 냈던 바가 있습니다. 39,000원의 목표가 DB금융에서도 나왔었죠.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많이 올랐던 기판주들인데 더 갈 수 있을지 체크합니다. 일단 올해 얼마나 올랐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코리아 서킷은 109%, 해성DS 48%, 대덕전자 23% 정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삼성전기만 못 갔었거든요. 삼성전기가 어제 그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률은 마이너스 14%입니다. 어찌됐건 기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도 생기는 것 같아요. 기판의 소부장을 들여다보자라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한 3종목 정도로만 추려봤습니다. 기판의 소부장, 패키지 기판 업체가 앞서 대덕전자처럼 계속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의 소재 부품 업체들을 주목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 상승률만인데요. 덕산 하이메탈, 인텍플러스, 바이옵트록 등이 5에서 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판사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잠시 후에 전략 정비를 해보고요. 가나 안 가나 가겠습니다.
로봇 이야기가 이제 좀 멈추나 했는데 어제 또 로봇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뜨거웠습니다. 아시죠? 시간 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당일날 조금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 다만 변동은 크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한번 관심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폐배터리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수정 앵커가 딱 어제 브리핑을 하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MPC 올라간다고 수정 네. 앵커가 연락도 주고 우리가 되게 맞습니다. 환호했는데 맞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또 기사 하나가 우리에게 찬물을 껴안는 느낌이에요. 관련법 추진 사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만 이것도 한 언론사에서만 낸 내용이라서 점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폐배터리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 모두들 의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로 인해 변동은 나올 수 있다는 점 점검하시고요. 개별 종목 이슈도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알턴리를 뽑았다라고 하네요. 과거에 악성 재고였던 드릴십 4척을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드릴십을 만들어놨는데 조선소에 묶여서 그동안 실적 부진했고 이거 유지 보수비로도 수백억 원씩 쓰고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걸 팔아치워서 이제 재무구조 나아지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일단 시간 외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전략 나눠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앞서 다뤄본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봅니다. 진만쌤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 보이는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저희 다뤄볼 전략은 항공주요. 밤사이 뉴욕장에서 항공주, 통신주만 선전을 하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좀 그래주면 좋겠는데 앞서 브리핑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국내 항공사랑은 좀 결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 네, 아무래도 사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항공사들과 국내는 조금 이제 대형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무 구조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점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만약에 이제 민영 앵커님이 또 1억을 주시면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좀 대형 이제 항공사 위주로 공략을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을 오히려 이제 이런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좀 주요한 좀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안 했으면은 오히려 주가 탄력성이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에 있는 이런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좀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해결이 된다면 요즘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주가가 정말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런 이벤트를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만약에 1억을 준다면 저는 대형 항공사 위주로 공략을 할 거다라는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LCC 쪽을 공략을 하신다면 저는 에어부산을 공략을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호반그룹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많이 샀더라고요. 지금 2대 주주로 좀 올라와 있는데 호반그룹이 좀 최근에 공격적으로 이제 M&A 관련돼서 지분을 막 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한진칼의 좀 우호 지분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 이제 호반그룹은 예전부터 계속 항공사에 관련된 좀 지분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에 여러 가지 피력을 했기 때문에 호반그룹이 에어부산을 일부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이벤트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투자 자체의 포인트로는 대형 항공사 위주의 공략이 필요하다. 좀 주가 탄력성은 느리겠지만 엉덩이 무겁게 최후의 승자가 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필두로 한 대형 항공사 위주의 접근만 권하셨고요. 관전 포인트로는 에어부산의 호반그룹 관련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이야기요. 뭐 저희 기판 얘기할 때마다 다른 기판주도 좋지만 삼성전기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드디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애플 관련한 이슈, 뭐 일단 삼성전기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고객사를 이런 입장을 내비쳤으나 뭐 다들 애플로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야기 어떻게 해석해요? 갈까요? 네, 살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기사가. 네. 정말 안 가고요. 뭐 정말 기판 다 가는데 정말 안 가서 이제 저도 정말 이게 또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은 이게 또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는데라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어제 실제로 장초에도 막 그렇게 세지 않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시세를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탄력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은 워낙 이제 이제 좀 유동성, 이제 품절주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이제는 막 분출이 될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파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애플에 공급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부분들 있죠. 이제 부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어디든지 납품을 해도 이런 좀 좋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기에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이제 단기 목표가로는 18만 원 정도는 1차적으로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된다면 2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18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겠고요. 이제 뭐 무료 방송 때도 제가 사실 뭐 언급 몇 번 드렸어요. 15만 원 오시면은 그래도 이제 무조건 사시라라고 뭐 좀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들이 좀 유효하게 적용이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막 상승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물량 뺏기지 마시고 18만 원까지 일단 들어오 해보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AS를 통해서 2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일단 3월 17일 종목으로 수익률은 6% 정도입니다. 앞서 그 아이폰 사고 애국하자 하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삼성전기도 매력적인데 네. 일단 아이폰 관련해서 지금 부품주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종목들 내에서 지금 제일 매력적인 거 뭐예요? 사실 아이폰이 점유율이 정말 강합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도 오히려 정말 점유율을 유지하는 수준,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최근에 자하전자의 주가 타격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저라면 삼성전기를 먼저 우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노텍이 무겁지만 네. 그래도 이제 대장의 품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기판 사업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은 절대 한 군데다 하청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다 분할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노텍이 다시 관련해서 아이폰 기판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은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이노텍이 그래도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과 함께 최근에 또 삼성전기 부품 자회사로 아까 이제 바이옵트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앞으로 조금 더 삼성전기가 오를 때마다 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비주로서 바이옵트로도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공략 충분히 시초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옵트로 이 기판의 검사 장비 업체인데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면서 같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텍플러스, 덕산, 하이메탈도 소부장 업체로서 많이들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취향에 맞춰서 생각하시고요. 일단 삼성전기 지금 물량 뺏기지 말아라 지속 보유 의견 건네주셨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진만스픽은 무엇인가 좀 확인을 하고 AS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만스픽 한번 넘겨주시죠. 오늘 어떤 이슈 갖고 오셨나요? 조용히 강한 배당주. 지금 매력적인 기업은 배당주에 주목한다라는 건 시장의 변동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런 이슈보다는 최근에 또 이제 가만히 있으시면은 또 배당금이 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인증샷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받았다. 이제 주가는 떨어졌는데 배당금만 받는다. 이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한국 기업들의 배당률은 사실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가 낮아서 이제 매력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배당률이 높아져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는데 그래서 그 종목을 한번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라라는 의견과 함께 금요일 정장 뭐 오늘도 쉽지는 않겠지만 배당주의 매력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새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또 효성 TNC,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KT 세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뭐 효성 TNC 유명해져 9%대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것까지 합쳐 11%까지 배당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자사주를 많이 매입을 해서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 스판덱스 관련돼서 조금 이제 앞으로 상승력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는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과도한 낙폭 구간이야. 일부 주가 탄력성과 함께 배당의 매력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말씀을 드리면 한 3% 정도의 배당률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6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래도 6만 원대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비중을 실었다가 이제 나중에 배당 올 때 좀 주가 상승력이 있었으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하시거나 뭐 배당을 받으셔도 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3%대의 수익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KT까지 말씀드리면 KT는 네. 사실 고가입니다. 주가가 고가긴 하지만 5%의 배당률과 함께 그래도 K뱅크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뭐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배당률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도 최근에 좀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관심도를 두자라면 배당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셨고요. 효성 TNC 하니까 정말 화무시비롱이라고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었던 이 종목이 언제 이렇게 내려와 있나 하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종목 다시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효성 TNC,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KT 여러모로 좀 매력적인 배당을 뿜뿜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뭐 지금 저 종목 적극적으로 막 전부 매수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가나안가나로 확인을 해볼게요. 가나안가나 이슈도 좀 많았어요. 넘겨보시면 로봇 이슈도 있었고 폐배터리는 올랐는데 좀 주의사항 앞서 이야기 나왔던 산업부에 우리 아닌데 라고 얘기 내놨던 내용들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어떤 거 봐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폐배터리랑 짧게 삼성중공업 두 가지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어제 시위에 너무 강하기 네. 때문에 사실상 오늘은 매도 시점이 좀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폐배터리 보시면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어제 사실 이렇게 강해도 되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일부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산업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도 시점은 맞지만 아예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고 나중에 또 공략이 가능하지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시점은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그래도 덜 오른 기업들이 있었었는데 드릴십 매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정말 악성 재고 중에 재고고요. 그러니까요. 삼성중공업을 눌렀던 주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악성 재고들인데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저는 이제 7,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그래도 덜 간 기업이 삼성중공업인데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봤던 이유도 그런 드릴십 같은 악성 재고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조금 더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손실의 원인 중에 하나였었죠. 사실 이 드릴십 악성 재고가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실적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이슈들 점검을 해주셨고요. 앞서 이 무료 공개 방송 얘기를 좀 살짝 하셨는데 그거 주기적으로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시장의 변곡이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 일요일 날 7시에 이제 좀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 한번 밤 7시죠? 네, 저녁 7시죠. 저녁 7시에 한번 저녁 때 드시고 이제 다음 주 공략법이라든지 최근에 또 우량주가 또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일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 이제 한번 들어보셔서 이제 전략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카톡방이 잠겼었는데 최근에 광고가 많아서 잠겼다가 네. 이제 부랴부랴 풀었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 한번 정도 오늘 공략도 잘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등의 일정들을 이런 노란톡으로 인해서 얘기를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진만쌤이 광고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광고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 전략들 나눠봤습니다. 진만쌤 또 이렇게 아픈 가운데도 투혼을 벌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